이번 시간은 교과서 118쪽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는 교실 옆 복도 바닥의 넓이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복도 바닥의 넓이를 재는데 알맞은 단위를 알아볼 건데요. 자, 가로가 800cm, 세로가 20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복도 바닥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알고 있는 단위 넓이. 자, 1제곱센티미터짜리 그 조그만한 단위 넓이를 위에다가 포개어서 몇 개인지 세어보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 다음에 배운 방법은 뭐였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용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바닥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800cm 곱하기 세로 200cm를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나요? 8이 16에 0이 4개가 나옵니다. 자, 복도 바닥의 넓이는 얼마예요? 16만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학교 복도처럼 이렇게 넓은 장소의 넓이를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 보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죠. 보다시피 숫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800, 200 간단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곱셈으로 계산하기 쉬웠는데 복잡한 숫자였다면 계산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이 넓이를 읽기도 어려워요. 자, 공이 몇 개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1, 10, 100, 1000만, 10만, 16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읽을 때도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곱센티미터가 아닌 넓은 장소를 표현하기 위한 더 큰 넓이의 단위가 있으면 좋겠죠. 자, 어떤 걸 활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길이의 단위, 센티미터보다 더 큰 길이의 단위가 뭐였죠? 미터가 있었죠. 그러면 이 미터를 활용한 넓이의 단위를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죠. 자, 제곱센티미터니까 비슷하게 미터를 활용해서 제곱미터라는 이런 넓이의 단위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제곱미터. 넓이를 나타낼 때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1cm가 아니라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건데요. 이 넓이가 바로 뭐냐면 1 곱하기 1은 1이죠. 1제곱미터입니다. 쓸 때도 1, 자, 미터에 m을 쓰고 제곱을 써주면 돼요. 1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알아볼 건데요. 1제곱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m였어요. 1m를 센티미터로 바꿔보자면 가로는 100cm고요. 세로는 역시 100cm입니다. 자,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넓이가 나오죠? 자, 미터로 봤을 때 1 곱하기 1 하면 1제곱미터죠. 자, 센티미터로 봤을 때는 100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공이 4개죠. 100 곱하기 100. 10,00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두 개가 어차피 똑같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1제곱미터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10,000 제곱센티미터와 같다라는 소리예요. 다른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1m에 요 조그만 정사각형, 이거는 한 변이 1cm죠. 1cm짜리 정사각형에 몇 개 들어가는지 세어보면 되거든요. 자, 1m에 1cm짜리가 몇 개 들어가죠? 100개가 들어가요. 한 줄에 100개가 들어갑니다. 이 100개씩 몇 줄이 나오죠? 세로로 역시 100줄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100개씩 100줄 몇 개입니까? 10,000개가 나옵니다. 요 조그만 1제곱센티미터가 10,000개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10,000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한 번 더 해주세요. 1제곱미터는 뭐라고요? 10,000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30,000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나타내 보세요. 자, 30,000 제곱센티미터. 만 단위당 1로 바뀌니까요. 10,000, 공 4개 떼버리면 3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 기억해주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친구들과 함께 교실 옆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해보는 활동인데요.
여러분이 현재 원격 수업 중이기 때문에 함께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1m, 1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만드는 방법을 선생님이 보여줄 거예요. 이 방법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으면 집에서 만들어서 한번 방이나 거실을 재어보는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기 어렵다면 그냥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넓은 면적의 넓이를 구하려면 먼저 1제곱미터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1제곱미터 종이를 우리가 만들려면 아주 큰 종이가 필요해요. 집에 보통 전지 같은 큰 종이가 없죠. 만약에 있다면 그 종이에 1m, 1m 길이를 재서 정사각형을 만들면 되고요.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A4 용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1제곱미터 종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A4 용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특히 세로의 길이는 소수점이라서 우리가 사용하기 좀 번거롭고요. 이 가로의 길이는 21cm예요. 그래서 이 21cm를 우리가 굳이 자를 재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4 용지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1cm가 나오도록 우리가 정사각형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짧은 쪽 길이를 긴 쪽 길이에 이렇게 딱 맞게 포개어서 접어주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잘라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은 지금 이면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선생님은 접었는데요. 잘라내준 다음에 이렇게 핀다고 한다면 가로, 세로 21cm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가로, 세로 1m인 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1cm가 나왔으면 우리가 자를 이용해서 1cm만큼만 더 잘라내주면 가로, 세로 몇 cm가 될까요? 20cm인 정사각형이 돼요. 자, 근데 자르기는 좀 번거롭기 때문에 자르지는 않고 1cm만큼만 표시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나중에 똑같은 정사각형으로 이 부분을 겹쳐서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20cm만 남겠죠. 그러면 1m를 만들려면 100cm를 만들려면 이런 종이 몇 장을 붙이면 될까요? 맞아요. 20cm짜리 이런 정사각형을 5개씩 이어 붙이면 돼요. 그래서 5개를 5줄 이어 붙이면 1m, 1m인 1제곱미터 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런 정사각형 몇 개가 필요할까요? 5개씩 5줄이니까 25장이 필요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많이 접어놨어요. 자, 이렇게 보이죠? 접어놨죠? 해서 여기 이 꼬다리는 나중에 잘라서 정사각형을 활용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다 만들고 나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찍어서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이 A4 용지를 잘라서 이렇게 25장을 붙여서 가로, 세로 1m인 1제곱미터 종이를 만들어 보았어요. 자, 이제 이 종이로 이제 복도의 넓이를 재어볼 건데요. 이 종이가 대략 몇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지 한번 어림해서 여러분이 넓이를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이 직접 가로, 세로 1m인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복도를 재어보았는데, 선생님 학교 복도 같은 경우에는 복도의 폭, 짧은 요 길이, 폭이 3개 들어가더라고요. 3m더라고요. 3m.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는데 8개가 살짝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략적으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8m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24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복도 바닥의 넓이는 얼마죠? 24제곱미터라는 소리예요. 이걸 선생님처럼 종이를 만들지 않고 자를 이용해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겠죠? 자, 선생님은 자는 재지 않고 만든 종이를 포개어서 그걸로 지금 구해보았습니다. 자, 만약에 자를 재었다면 가로는 자, 제곱 센티미터로 했을 때 선생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로는 800cm였겠고 세로는 300cm였겠죠? 그러면 자, 약 얼마인가요? 24만 제곱센티미터고요. 제곱미터로 표현했을 때는 24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자, 만 단위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넓이가 이렇게 큰 경우에는 작은 손톱만한 1제곱센티미터로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자, 제곱미터로 표현하면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었죠. 편리하게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넓이의 단위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슬기와 연수는 우리나라 광역시의 넓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넓이를 나타내는데 알맞은 단위를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제곱미터를 배웠는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가요? 네, 얼마인지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공이 몇 개인지부터 세어봐야 되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네, 와, 5억 3,900만 제곱미터예요. 읽기도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새롭게 배운 큰 단위인 제곱미터로도 감당이 안 돼요. 너무너무 넓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1제곱미터보다 더 큰 단위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자, 더 큰 단위 뭐가 있을까요? 길이의 단위로 봤을 때 센티미터 다음에 미터였으니까 이제 뭐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킬로미터. 킬로미터를 활용하면 좋겠죠? 그러면 킬로미터를 활용한 어떤 단위? 제곱킬로미터를 우리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한번 새로운 이제 개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이번에는 1km예요. 엄청 크죠?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1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면적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때 이 1제곱킬로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인지 알아볼게요. 가로 1km는 몇 미터인가요? 자, 1000m죠. 자, 길이의 단위를 기억하면 돼요. 역시 세로도 1000m입니다. 그러면 자, 킬로미터로 봤을 때 1 곱하기 1제곱킬로미터는 자, 미터로 봤을 때는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얼마인가요? 100만, 공이 6개예요. 10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똑같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1제곱킬로미터와 100만 제곱미터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이 6개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공이 몇 개인지 세어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300만 제곱미터를 이제 더 큰 단위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 보세요. 자, 단위가 커졌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면 돼요. 공 6개가 줄어들면 됩니다. 3제곱킬로미터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넓이를 이제 나타내 볼 건데요. 서울특별시, 자, 제곱미터네요. 자, 제곱킬로미터로 더 넓이의 단위가 커졌어요. 큼직큼직한 단위로 사용할 때는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면 되죠. 몇 개 줄어든다고요? 6개. 자, 100만 단위씩 줄어들기 때문에 6개가 줄어들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요것 줄어들면 되겠네요. 그러면 넓이는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자, 부산광역시는 770제곱킬로미터예요. 넓이의 단위 작은 걸 쓰려면 숫자가 대신 커져야 되죠. 여기다가 공 6개를 추가해주면 돼요. 자, 770에다가 공 6개를 더 추가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요. 대전광역시입니다. 자, 여기서 공 6개를 떼내주면 제곱킬로미터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 떼내주면 되겠네요. 539가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른 지역의 넓이도 구해보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지역인 광주광역시의 면적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약 501제곱킬로미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제곱미터로 바꿔보자면 더 작은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숫자가 대신 커져야죠. 공을 6개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1000에서 6개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면적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제곱미터와 제곱킬로미터로 환산해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곱미터와 제곱킬로미터로 면적을 나타내보는 활동도 해보았는데요.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 큰 단위인 제곱킬로미터를 활용했을 때 숫자가 더 간단하고 읽기에도 더 쉽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1제곱센티미터 혹은 1제곱미터 혹은 1km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더 큰 단위의 면적, 넓이의 단위 알아보았습니다.